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 가지고 중국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챙겨 보겠습니다. 흥다 사건이 이제 9월에 발생을 했는데 9월 중국 주택 판매량을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중국 9월 주택 판매량이 약 한 20 내지 30%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 주요 업체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 봤는데 특히 이제 9월은 그 국경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주택 판촉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20 내지 30% 감소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이 이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한 23%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달리 이제 중국 GDP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다국적 기업 창출 GDP가 크기 때문에 23%라 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택 비중이지만은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도 건물도 있으니까요. 그걸 합하면 29% 정도 되니 다국적 기업 창출 GDP를 제외하면 순수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와 비교하면 약 한 50%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월 주택 판매 20 내지 30% 감소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뭐 중국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클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떤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폰지 게임 형식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 유도하고 지방 정부는 토지를 팔아서 또 토지 가격도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격 올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써오고 GDP 창출을 해온 거예요. 쉽게 명목 GDP를 계속 높여온 거죠. 근데 이 명목 GDP를 높이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GDP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GDP라 하는 것은 결국은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허약하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GDP는 외부 환경에도 허약하고 내부 환경에도 허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토지 가격을 올리고 또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그리고 부동산 회사는 그 건축 중에 있는 그 아파트나 공사 현장을 가지고 또 금융 상품을 만들고 이런 어떤 폰지 게임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 거품이 붕괴될 적에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권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는데, 그러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주택시장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중국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결국 실물 경제에서 시차를 두고 빠르면 한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 가을 정도로 보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주택 경기는 한번 식어버리면요 2 내지 3분기 이상 판매 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하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그 할인 판매도 80% 이상 가격은 유지하라, 20% 이상 할인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또한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안거래가 되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도 안거래가 있지만은 가격이 내릴 때도 정부가 통제를 하면 그것 또한 안거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중국의 주택시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중국 주택시장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금 조달 방법의 문제예요. 그럼 주택 경기가 식어버리면 그 주택 관련 이제 금융 상품이 수익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위험도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흥다 사례에서 보듯이 돈이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금융 상품에서. 그래서 지금 건강하지 못한 중국 GDP에 더욱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전한 기업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실물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흥다 사건도 뭐 큰, 그 앞에도 뭐 다른 부동산 기업들이 작년에도 파산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작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하나 있어요. 9월에 흥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문제는 발생했지만은, 그런데 9월부터 주택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흥다 사건이 10월, 11월, 뭐 12월로 가면서 제2의 흥다, 제3의 흥다 이런 것이 생기면서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건강하지 못한 GDP 얘기를 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GDP는 와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지금 와야 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지금 압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물론 미국이 무역 그 압력은 통상 압력은 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 경제는 내부에서부터 이제 그 주저앉는다 할까요?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에 폰지 게임을 하다 보니 이제 그 폰지 게임 사기가 들통났다라는 것이 흥다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제2, 제3의 흥다도 뭐 불과 흥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제10, 제20, 제30의 그 흥다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GDP가 가진 한계예요. 또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의 한계, 국가의 한계고 기업의 한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섭고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실물 경제가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그래서 이 위험하고, 또 중국 경제는 아시아 경제, 뭐 흔히들 중화경제권이라 하잖아요. 중화권 경제권과 또 밀접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도 많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액의 한 5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우량 기업도 가격이 좀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투자하라고. 그리고 환율 수혜주가 있다면 그거는 그러나 큰 이유는 없을 거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돌아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접근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수혜를 받는 기업은 있을 테니까 그 정도에 국한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어차피 세계적 경제는 그 정시와 실물 경제로 나눠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들어온 자금은 어떤 형태로든 주식에 투자되는데 내년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별로 그 매력적이지 않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그 유럽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좀 높아요,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정시도 불안하고 화폐 가치도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데 뭐 포유 환율 연구소럼 이처럼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상 일본이 그 대아시아 수출이 많고 또 대유럽 수출도 많고 그리고 유럽이 대중국 수출이 많고 또 유럽 경제가 아시아하고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좀 힘들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그 경제적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실물 경제 얘기합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뭐 금융시장도 주식시장 정도 지금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이제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중국 지방정부 토지 판매가 부진해지요. 그럼 지금도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매번 그 빚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거나 토지 판매해가지고 이자 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 금융회사가 또 부실화돼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중국 주식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자료는 만들어 놨고 여러분한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지방정부와 금융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 기업과 금융회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부동산 기업이 만든 파생상품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IT 업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중국 경제를 아주 불확실하게 보는 이유고 외국인이 떠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이제 증가하면 정신은 이제 강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 얘기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 믿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시차를 두고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내년 하반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그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하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